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후 증시 전망도 같이 보도록 하겠으며, 이번 주에는 역시나 3월 FOMC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3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경제지표 및 일정을 보면 목요일에 중국의 LPR 금리 결정, 그리고 독일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을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4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에는 3월 FOMC 결과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며, 파월 의장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25%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또는 동결할 수 있다, 0.25%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0.25% 인상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코노미스트들 82명 가운데 76명이 0.25% 인상을 예상을 했으며 5명은 동결, 노무라 소속 이코노미스트만 0.25% 인하를 점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은 0.25% 인상을 예상하지만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동결을 점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단 해리스 이코노미스트는 패드가 다음 주 회의할 시점에 시장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예측을 했으며, 유동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지 동결할지 결정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인데, 오늘 패드가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오히려 0.25% 금리 인상을 약간은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2의 0.5% 금리 인상을 극찬하고 라가르드 총재에게 A+를 줬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다른 도구를 사용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희생하지 않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뉴욕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는 패드가 0.25%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 또한 0.25%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며, 지금 인상하든 동결하든 성명서는 매파적이어야 된다. 이전에 FOMC를 보면 성명서 발표 기간 증시가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뉴욕생명 자산운용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매파적인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발 위기 전염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한두 차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점도표의 최종 금리는 기존 5.1%보다는 높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결국은 기술주들이 많이 오른 한 주가 되었었습니다. 지난주 지금 현재 S&P 500의 맵인데, 애플이 4.38%, 마이크로소프트 12%, 구글이 12%, 엔비디아 12%, 아마존 9.0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주를 보면 은행주가 많은 다우만 0.15% 하락했을 뿐, S&P 500은 1.43% 상승, 나스닥은 4.41%나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졌는데도 주식은 멀쩡한 상황이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던 지난 2008년 9월에도 주가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 9월 7일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정부 관리에 들어갔고, 15일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났습니다. 또 16일에는 AIG가 인수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S&P 500 지수는 9월 5일에 1243포인트, 9월 16일에 1213포인트였고 그다지 내리지 않았으며 19일에는 1255포인트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관계자들은 금융사들이 흔들리자 패드의 풋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면서 오히려 이 이후 경기 침체가 확연해지자 10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내림세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오히려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 하락하는 등 이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이 지난주에 4%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조금 더 긴축하는 모습 그리고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의 성명서에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약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패드가 금리를 동결하길 바라고 혹시라도 0.25% 올리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은행 불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담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더는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주 패드의 대차 대조표가 2,970억 달러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양적 긴축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주 자산 증가는 유사 양적 완화라는 면에서 자산이 완전히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 급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것이고 이는 통상 대출 감소, 즉 시중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패드가 자산을 매입해 직접 돈을 푸는 양적 완화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패드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환호할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현금 비중 꼭 확인하면서 증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 20일과 21일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푸틴과 이틀에 걸쳐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휴전 이야기가 나온다면 증시의 반대로 상승 가능성, 급등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실마리가 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다음 주 20과 2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의 전망 다뤄보았으며 FOMC 가장 중요하고 FOMC에서는 일단 시장은 긍정적일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보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